안녕하세요. 명인학원에서 화학과 생명을 가르치고 있는 김진이라고 합니다. 생명과학의 단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1년 커리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명과학은 5개 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먼저 1단원의 생명의 특성. 이 생물의 특성 같은 경우는 생물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문들이 나오는데 그 지문에서 고유한 특성 중에서 어떤 것에 해당되는지 그걸 이제 찾아가는 문제이고요. 그리고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이어서 배우는 건데 얘는 3단원의 방어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 병원체라는 내용이 있는데 그거랑 중복이 되기 때문에 선행하고 나면 좀 더 편안할 수 있고요. 그리고 과학의 탐구 같은 경우는 이전 과학자들이 발표한 여러 가지 사례들을 통해서 그게 이제 귀납적 탐구인지 아니면 연역적 탐구인지 그걸 밝혀내는 문제입니다. 이 단원 들어가면 이제 물질대사가 나오는데 통합과학 때도 물질대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이제 좀 더 심화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두 번째는 기관계 통합작용인데 이게 이제 개정 전에도 있었던 단원이고, 근데 개정 후에 내용의 거의 절반 이상이 날아갔어요. 그래서 수능에서는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내신에서는 학교 선생님들께서 그 개정 전 이전 내용들을 가르치시다 보니까 이게 소화계, 그리고 호흡계, 그 다음에 순환계, 배설계 이렇게 4가지 기관계가 나오는데 소화효소라든지 심장의 구조 아니면 혈관의 이름, 오줌의 생성 과정 이런 것도 다 외워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관계 같은 경우 좀 더 아이들이 학교에서 어떻게 가르치는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질병은 뭐 어려운 건 아니고 우리 몸에서 이제 대사성 질환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대사성 질환이라는 게 뭐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이런 상관관계에 대해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1단원하고 2단원은 난이도가 가장 낮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거의 암기입니다. 3단원 들어가면서 어려워지는 게 킬러 단원이 들어가서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자극의 전도와 전달이 중킬러 문제입니다. 막전이라고 하는 걸 배우는데 그 막전이에서 그래프가 나오고요. 그래프 해석을 하고 속도 개선하고 속도를 계산하고 그리고 뉴런끼리 막 비교해야 되고 그리고 추론도 해야 되고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서 이게 중킬러입니다. 생명은 추론 문제가 중킬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혹은 고킬러,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래도 어렵습니다. 근수축은 설명하면 내용이 별로 안 돼요. 진짜 한 20분 정도 강의밖에 안 되는데 문제는 계산 문제가 나옵니다. 하다못해 작년 수능 때는 방정식 막 복잡하게 쓰는 것도 나왔는데 이게 이제 생명에서 조금 멀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요. 근데 최근까지 출제된 문제 한 3개 정도를 빼면 나머지 문제들은 제가 알려준 한 4가지 방법 그것만 가지고 웬만하면 다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 똑같은 중킬러지만 근수축이 좀 더 쉽습니다. 그리고 신경계하고 호르몬은 서로 연결이 되게 많이 되는 단원인데 그러니까 결국에 호르몬이 어렵습니다. 근데 호르몬을 하려면 신경계가 잘 되어 있어야 되고 신경계 같은 경우는 이제 중추신경계하고 말초신경계에 대해서 배우고 그리고 호르몬 같은 경우는 우리 몸의 항상성을 어떻게 조절하는지 항상성 조절하는 원리가 뭐 음성 피드백하고 기량작용 들어가는데 결국엔 체온, 그 다음에 뭐 삼투압, 그리고 혈당량 이런 조절 과정에 대해서 배우는데 그래프가 많아서 좀 복잡합니다. 중요한 단원입니다. 방어작용에서는 병원체에 대해서 배우고요.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 그리고 걔네들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물리쳐내는지 그 과정하고 그리고
혈액형 중에서 ABO식 혈액형 배우는데 그 ABO식 혈액형이 서답형 문제로 자주 출제가 됩니다. 좀 까다롭게 출제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3단원 끝나고 이제 유전단원인데 염색체하고 세포분열에서 중킬러 문제가 나오고요. DNA 상대량이라고 해서 추론 문제입니다. 사람 유전에서 고킬러 문제가 나오고요. 사람 유전은 크게 가계도 해석 문제가 있고 그리고 확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계도 해석, 확률 각각 한 문제씩 고킬러 나오고 돌연변이 고킬러입니다. 돌연변이 같은 경우는 유전 단원을 배웠을 때 아이들이 가장 회피하는 단원이긴 한데 그 이유가 이 염색체 세포 분열 DNA 상대량과 가계도 해석에다가 이제 돌연변이가 들어가기 때문에 추가로 어렵죠. 그래서 돌연변이를 잘하려면 앞에서부터 차곡차곡 쌓아 올라야 되고 결국에 돌연변이를 어느 정도 한다 싶으면 유전이 좀 안정적으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5단원 생태계는 통합각에 있는 생태계랑 좀 많이 흡사하고 얘는 내신 때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러면 이제 간략하게 제가 수능에서 몇 문제 출제가 되는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총 생명과학은 20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1단원에서 이제 2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그리고 2단원에서 2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3단원에서 한 문제, 둘. 그래서 총 7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4단원 같은 경우는 염색체 세포 분열에서 3문제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중킬러가 2문제고요. 사람 유전에서 2문제 나오는데 그 2문제가 모두 다 고킬러고요. 돌연변이 1문제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고킬러고 그래서 총 6문제입니다. 이 생태계는 3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 다 더하시면 총 20문제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3단원하고 4단원이 킬러 단원이라는 걸 꼭 아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커리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 하고 좀 제가 다르게 수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재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전범위 수업을 다 했습니다. 근데 작년부터는 조금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선행이라고 하는 게 당연히 그 다음 해에 배울 내용들을 모두 다 이제 학습하고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걸 하나하나 다 들어가다 보면 중요한 단원의 비중이 조금 줄어드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제가 생각하는 선행은 한 번이 아니라 2번, 3번 반복해야 되는 단원을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공부하는 게 맞는 게 선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1단원하고 2단원 과감히 뺐고요. 그리고 3단원 중에서도 방어작용 뺐습니다. 그리고 5단원 생태계 뺐는데 제가 X친 단원들은 충분히 내신 때만 해도 성적 나옵니다.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겨울방학 때는 제가 유전부터 시작합니다. 유전 6회 들어갑니다. 2회. 그래서 한 번은 개념, 한 번은 문풀. 개념, 문풀 이렇게 반복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나머지 3단원을 4회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이렇게 하면 되겠고 그럼 중간고사 이제 범위가 중요한데 딱 개정됐을 때 첫 해들은 거의 다 여기 2단원까지가 중간고사 범위였거든요. 그리고 얘가 이제 기말고사 4단원 2학기 중간 5단원 2학기 기말. 근데 1, 2단원만 하다 보니까 너무 쉬워서 100점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변별력을 높이려고 이제 좀 많은 학교들이 3단원의 자기 전달 중간고사에 포함을 시키고 혹은 더 나아가서
많게는 근수축까지 포함시키는 학교들도 많습니다. 이게 학교마다 다르지만 같은 학교에도 매년 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럼 평균적으로 자극의 전도, 전달까지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얘가 이제 중간고사 범위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제 기말고사고, 물론 기말고사 보는 과정에서도 앞에 있는 내용이 중복돼서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아예 앞에 있는 내용들이 또 중복돼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누적 시험이라고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리고 2학기 때 시험 범위를 보면 유전이 얘 2개 쪼개져서 중간, 그리고 마지막 돌연변이부터 생태계까지 기말로 하는 경우도 있고, 아예 중간, 그리고 기말,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때 가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중간고사 때는 제가 평균적으로 요거 들어간다라고 가정했을 때 먼저 1단원을 수업을 하면서, 이제 처음 배우는 거니까 개념 설명 차근차근히 하겠죠. 그리고 나서 자극의 전도, 전달, 기출, 문제풀이 들어갑니다. 이때는 제가 개념 설명하지 않고요. 개념 설명은 이 겨울방학 때 이미 다 끝날 겁니다. 얘는 이제 문제풀이만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결국에는 문제를 풀어야지 시험 성적이 잘 나오는데, 처음부터 문제를 풀 수는 없잖아요. 개념이 되어 있어야지만 푸는 거고, 그때 개념을 겨울방학 때 제가 끝내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기출문제를 하나하나 풀어갈 건데, 유형들이 너무 많고 비슷한 것도 많아서 엄청 많이 헷갈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도중에 이제 동시에 뒤에 있는 2단원도 같이 병행하면서 시간 쪼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말고사는 이제 나머지 뭐 3단원이라고 하면 되겠고, 혹은 누적이 된다면 제가 이제 매 시간마다 동영상을 찍기 때문에 동영상 참고해서 공부하면 되겠고요. 여름방학 때는 유전을 다시 반복합니다. 이거는 이제 5회로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중간고사 때 유전, 기출, 풀이만 합니다. 개념 설명은 한 번 했고, 2번 했고, 끝났어요. 그래서 이건 풀이만 들어갑니다. 보통 이제 내신 기간 뭐 7회, 8회 이렇게 주어진다고 했을 때 절반을 개념 설명에 쓰고 절반 문풀하면, 문풀했을 때 문제 몇 개 못 풀어요. 그럼 애들 성적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방법 저 방법 해봐서 아는데, 문제만 푸니까 아이들도 더 좋아하고 할 수 있는 게 더 많은 거죠. 여유롭고. 그래서 문제풀이만 합니다. 그리고 기말고사 때는 이제 5단원 생태계가 들어가는데 뭐 유전이 누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하면 이제 테스트를 보게 되는데, 테스트를 저는 필요할 때만 봅니다. 사실 수업 시간에 테스트 보는 게 좀 아깝기도 하고 해서 정말 필요할 때만 암기 유형으로 보고요. 그리고 매주 동영상 촬영해서 아이들한테 이제 동영상 제공을 하는데, 이게 이제 편집하고 유튜브에 올리려면 좀 시간이 걸립니다. 한 이틀 정도 걸리고, 그리고 필기를 수업 시간에 시킬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수업을 들으면서 필기를 못하겠다 싶으면 그냥 수업 시간에 듣고 나중에 동영상 보면서 필기를 따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방학 때는 숙제는 1시간 정도 내 정도가 나가고, 그리고 이제 내신 기간 들어가면 다 해오질 못할 만큼의 숙제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 수준은 당연히 EBS 문제와 기출 문제인데, 이제 기출 문제가 훨씬 더 어렵기 때문에 생명과학은 기출 문제 위주로 나가겠습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항상 드리고 싶은 말씀이, 과탐의 수능 성적은 고2 때 내신 기간을 준비하면서 70% 이상이 결정된다. 그래서 수능은 고3 때 준비하는 게 아니라 고2 때 준비하는 것이다. 이걸 말씀을 드리면서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